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2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3년 8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포토샵의 환경부터 맞춰보도록 할게요. 포토샵을 실행하고 나면 오른쪽 상단에 현재 작업 환경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네모 단추가 있어요. 클릭하시게 되면 현재 작업 환경, 저는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어떤 작업 환경으로 바뀌어 있을지 모르니까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같은 에센셜일지라도 패널들을 옮기거나 지웠을 수도 있으니까 리셋을 한번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클릭하시면 밑에서 세 번째 리셋 에센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도 제일 꼭대기에 있는 화살표 누르셔서 두 줄짜리 혹은 한 줄짜리로 본인이 보기 편하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문제 풀이하는 동안에 두 줄짜리로 펼쳐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만들어져 있는 작업 환경 말고 하나하나 내 입맛에 맞게 수정도 가능합니다. 맨 위쪽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고요. 여러 가지 서브 메뉴가 보입니다. 아무거나 클릭하고 창을 띄울게요. 대화창이 뜨면 왼쪽에 있는 도구 하나씩 선택할 때마다 오른쪽에 옵션이 바뀌어 있는 게 보일 텐데요. 시험에서 필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컬러 테마가 보일 거예요. 그래픽 작업을 할 땐 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두운 테마가 설정되어 있을 텐데요. 저는 문제 풀이하는 동안 잘 보이라고 밝은 테마로 선택을 바꿔놓은 중이고요.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작업창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네요. 문제지를 따로 띄워놓고 저는 작업창을 따로 띄워야 되기 때문에 창문들을 탭 형식이 아니라 따로따로 띌 수 있도록 오픈 다큐먼트 에지 탭을 꺼놨습니다. 이렇게 V체크를 해제시켜 놓게 되면 창을 여러 개를 띄워놓고 여기 있는 오브젝트를 저쪽 창에다가 끌어다 옮길 수가 있어요. 커서의 모양도 중요합니다. 브러쉬로 문질문질할 때에 그 커서가 눈에 직관적으로 이따만큼 큰지 작은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죠. 노멀 브러쉬가 바로 그런 형태인데요. 혹시 프리 사이즈라고 하는 형태로 바꿔준다면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위치값만 보여주게 될 거예요. 아무래도 위치값도 중요하지만 크기가 더 중요하겠죠. 노멀 브러쉬로 선택을 했는데 십자가 형태로 보인다면 캡슐락 키가 눌러져 있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캡슐락 키는 꼭 꺼주셔야 동그랗게 그 크기를 볼 수 있습니다. 노멀 브러쉬도 선택했고 캡슐락 키도 꺼졌는데 그래도 십자가 형태로 보인다면 아마도 브러쉬가 너무 크거나 작기 때문일 거예요. 브러쉬의 크기는 10단위로 보이는 게 우리 눈에 잘 보이는 크기이니까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중요하겠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크기는 출력 형태에서 보시게 되면 픽셀 단위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금자의 픽셀 단위로 볼 수 있도록 설정 맞춰놓는 게 좋겠습니다. 글자의 크기에 대해서는 포인트 단위로 제시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맞춰주셔야 되겠네요. 출력 형태를 보실 때에 오브젝트들의 크기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배경이 빨강색인데 가이드라인도 빨가면 잘 보이지 않겠죠? 색깔을 대비되는 색상으로 바꿔놓으시길 권하고요. 마지막으로 타입이라고 하는 메뉴 선택하시게 되면 글꼴이 영문 글꼴의 경우에도 한글 글꼴의 경우에도 무조건 영문으로 보일 수 있도록 쇼 폰트 네임 인 잉글리시라고 하는 친구가 V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친구도 V체크를 해제시키셔서 굴림, 궁서와 같은 한글 글꼴의 경우에는 한글로 보일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는 게 좋겠습니다. 시험 문제 푸는 동안에는 이 정도만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그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네요.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하죠. 파일에 New. 대화창이 뜨면 수험 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새겨주시고요. 문제 번호 1번이죠. 다시 1까지 넣을게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을 하시고요. 폭을 400, 높이를 500이라고 문제에서 제시해 줬으니까 맞춰주셔야 되겠죠. 기본 해상도 72, 컬러 모드는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인지고 확인을 해주시고 크리에이트 만들게요. 오브젝트들을 제작할 때에 이렇게 크기를 어느 정도 맞춰야 되겠다라고 눈금자를 켜놓고 작업하시면 맞추기가 편하겠죠?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룰러스를 켜시게 되면 눈금자가 보일 거예요.
저는 화면에 좀 크게 비쳐 보일 수 있도록 핸드툴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소스를 불러올게요. 문제지에서 제시하고 있죠. 2급의 1번을 불러와라 라고 했네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불러올 거니까 오픈.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 안에 이미지들이 모여 있습니다. 2급의 1번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열기. 사이즈를 보아하니 우리 종이는 400까지만 준비되어 있는데 얘는 그거보다 더 크군요. 이미지를 좀 줄여오는 게 좋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라고 가시게 되면 이렇게 숫자 값을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요. 폭을 400이라고 했더니 높이가 남네요. 높이를 500이라고 하면 폭이 모자랍니다. 한쪽만 맞춰오시되 모자라지 않게 갖고 와주세요. 남으면 잘라서 버리면 되니까요. 오케이. 이동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하지 않아요. 외부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 임의로 레이어 1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은 레이어가 많지 않으니까 그대로 두셔도 상관이 없지만 나중에 레이어들이 많아지게 되면 효과들이 빠졌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레이어의 이름이 헷갈릴 수 있어서 바꿔놓기를 권합니다.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해서 2-1, 2급의 1번에서 갖고 온 이미지다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름이 바뀌고요. 스시 접시를 복사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이 친구 커다란 아이를 이렇게 조그맣게 복사해서 붙여넣겠습니다. 선택하는 도구를 보시게 되면 퀵 셀렉션, 매직원들을 기반으로 하시고요. 오브젝트 셀렉션이라고 하는 건 2020 버전 이후에 나온 기능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험장에는 그거보다 낮은 버전이 깔려 있을 수 있어요. 오브젝트 셀렉션에 익숙해지시면 곤란합니다.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필요한 아이들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브러쉬의 크기가 혹시 너무 커서 이렇게 접시보다 크게 되면 곤란하겠죠. 브러쉬의 크기는 접시 안쪽에서 문질문질할 수 있을 정도로 크기 조절하시면 되는데 단축키는 엔터키 위쪽에 있는 열려라 네모가로 혹은 닫혀라 네모가로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커지거나 작아집니다. 문질문질해서 선택. 복사할 건데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겠지만 포토샵에서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 눌러주시게 되면 쌍둥이가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헷갈리네요. 이동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 하나 더 생긴 거 확인되시죠? 크기가 너무 크니까 크기를 조절할 건데 에디트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크기를 자유롭게 변신시키겠다라고 하는 프리 트랜스폼이 있어요. 자주 쓰는 키니까 단축키를 외워놓는 게 좋겠네요. 컨트롤 T. 주변에 조절점들이 보입니다. 조절점을 클릭 드래그 하셔서 쭉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맞춰주시고요.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거울처럼 비쳐있죠. 빙그르르 돌려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로군요. 그렇다면 이 친구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플립 호리젠탈 좌우 반전시켜 줄 거예요. 크기가 400 정도 되는 것 같죠? 쭉 드래그해서 맞춰주시고요. 엔터. 쉐이프 툴 이용해서 문양과 물고기를 만들어 달라라고 했습니다. 문양은 요거 얘기하는 것 같죠? 물고기는 이 친구랑 저 친구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색깔에 대해서도 물고기가 색깔 2개 이렇게 지시가 되었던 거군요. 우선 문양 모양부터 찾도록 할게요. 텍스트 도구 주변에 보시면 흐물떡거리는 커스텀 쉐입이 있을 겁니다. 이 친구를 이라고 선택하시고 위쪽에 옵션을 확인할게요. 쉐이프라고 하는 레이어 만들면서 작업하겠다라는 옵션으로 필 색깔이 들어있는 상태로 작업하겠다라고 하지만 가장자리에 선은 필요 없기 때문에 스트로크는 짝대기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입 찾으시면 됩니다. 저는 현재 문제 풀이하는 동안에 CC2022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버전과 시험장의 버전은 또 다를 수 있어요. 클릭해서 모든 쉐입들이 한꺼번에 뜬다면 거기에서 찾으시면 되겠지만 저처럼 그룹이 여러 개 나눠져 있는 분들은 최신 버전일 거예요. 자, 이런 친구들은 옛날에 쓰던 쉐입을 따로 불러내셔야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레거시 쉐입이 안 보인다면 창에서 불러내시면 됩니다.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고요. 쉐이프라고 눌러주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쉐이프에 대한 패널이 열립니다. 3줄이 누르셔서 옵션들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건데
아래쪽에서 세 번째 보면 레거시 쉐이프라고 불러내실 수 있는 기능이 있네요. 콕 찍으시면 저처럼 레거시 쉐입만 따로 모아서 보여줄 거예요. 시험을 보는 동안에는 요 쉐입들을 좀 쭉 열어놓는 게 좋겠죠. 우선 문양, 모양을 찾도록 할게요.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하시게 되면 문양이 만들어질 텐데 비율이 깨지면 예쁘지 않겠네요. 그때 쉬프트를 누르시면 정 비율로 맞춰집니다. 마우스 먼저 띄시고요. 쉬프트는 나중에 띄도록 할게요. 레이어 패널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문양이 하나 새겨진 거 보일 거고요. 문양에 대해서 색깔 값이 지정이 되어 있으니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더불어서 레이어 스타일에 드랍 섀도우 그림자도 주세요 라고 했네요. 레이어 패널을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FX라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줄 수 있는 단추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드랍 섀도우 그림자 효과를 줄 테다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그림자가 뿅 하고 생기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물고기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에서 물고기 더블 클릭해서 십자가 쫓아다니면 클릭 쭉 드래그 하시게 되면 만들어질 거고요. 모양이 찌그러질 때는 항상 왼손에 도움 받아요.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손을 놓으시면 만들어진 거 확인되시죠?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지시된 색상 값을 맞춰줄게요. 더불어서 레이어 스타일도 경사와 엠보스 한 친구를 잘 만들었고요. 빨간색의 물고기는 얘를 복사해서 갖다 놓으시고 색깔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셀렉션 툴 돌아오셔서 원하는 위치 대강 갖다 놓고요. 복사를 할 거니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 눌러주시게 되면 쌍둥이로 복사가 됩니다. 레이어에서 보시면 이렇게 하나 더 생긴 거 확인이 되시죠? 다만 크기나 위치가 다르니까 크기 조절하는 거 단축키 있다고 했어요. 컨트롤 T. 방향을 뒤집어 줄 때는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엔터 쳐서 마무리 할 거고요.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 주도록 하죠. 글씨를 써서 마무리 지을 건데요. 타입 툴 들을 거고 이쯤이다 라고 위치 찍어서 타이핑 하도록 하죠. 글자 레이어 선택했고요. 글자 도구 선택했으니 위쪽에서 글꼴과 크기와 색깔 맞춰주셔야겠습니다. 글자에 대해서 레이어 스타일도 맞춰주셔야 되겠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그라디언트의 색깔 값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 색깔 자체를 클릭하시게 되면 그라디언트 에디터가 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 색깔값 2개만 주어졌는데요. 여기 저는 단추가 3개나 있네요. 이 친구는 필요 없어서 창밖으로 끌어내겠습니다. 컬러 칩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값 맞출게요. 두 번째에 있는 물감통도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값 맞추세요. OK 단추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색깔 값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그라데이션 된다라고 했는데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위쪽과 아래쪽으로 색깔이 그라데이션 됐죠? 방향을 바꿔줘야 되겠네요. 앵글 값 조절하세요. 더불어서 스트로크 선도 맞춰주도록 할게요. 선의 두께 값을 4. 색깔 값도 콩 찍으셔서 맞춰주셔야겠죠? CC FF99. 개체들의 위치를 좀 맞춰주시고요.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파일 저장하는 형식도 지시가 되어 있어요. 400에 500짜리 커다란 친구는 JPEG으로 저장을 할 거고요. 40에 50짜리 10분의 1만큼 줄어든 건 PSD, 포토샵 기본 파일로 저장할 거예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G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다 라고 했었고요. 파일의 이름은 맨 처음에 주고 들어왔습니다. 다만 그 포맷이 커다란 경우에는 JPEG로 저장을 해야 돼요.
JPG가 바로 보이는 분들은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저처럼 JPG 아무리 찾아도 없다라고 하신다면 Save a Copy라고 눌러주시게 되면 GTK 안에 파일의 이름과 형식 저장하시게 되면 JPEG으로는 저장이 끝났고요. 한 번 더 이미지의 사이즈를 줄일게요.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40이라고 바꿨더니 높이도 같이 50으로 줄어드는군요. OK 단추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작은 아이가 만들어졌어요. 아까 커다란 건 JPEG로 이미 저장했고 다시 한번 파일을 세이브하도록 하죠. 경로 본인의 방에서 GTQ라고 하는 동네 파일을 저장을 할 거다라고. 두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똑같죠. 400에 500짜리입니다.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니까 2 단위가 픽셀 단위인 거 꼭 확인하시고요. 폭은 400 하이트 높이는 500입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예요. 그레이트. 문금자를 꺼내는 게 좋겠죠.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룰러스 단축키 컨트롤 R 쓰시면 조금 더 빠르게 작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핸드 툴 더블 클릭해서 창을 꽉 채울 거고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항상 액자를 만드는 문제가 나옵니다. 다른 문제들은 항상 1, 2, 3, 4 순서대로 쭉 맞춰주시면 되는데 두 번째 문제만큼은 액자를 먼저 제작하시고 그 위에다가 개체들을 얹어주도록 할게요. 액자 불러오기 위해서 파일을 열기, 오픈, 2급의 2번 열기, 사이즈를 맞춰오는 게 좋겠죠. 이미지 사이즈. 폭을 400이라고 했습니다. 높이가 모자라네요. 높이를 500이라고 했더니 폭이 남습니다. 남는 건 잘라서 버리면 된다고 했죠.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하지 않아요. No. 레이어의 이름 정리를 해주는 게 좋겠죠. 2급의 2번에서 갖고 온 거다. 엔터. 이 친구는 액자로 하나가 더 필요하니까 복사해서 쓸게요. 컨트롤 J. 이름을 바꿔놓는 게 좋겠죠. 액자라고 바꿔주시고요. 액자에 대해서는 필터를 줘라 라고 되어 있네요. 필터 메뉴 눌러주시면 세 번째 줄 혹은 네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있을 거예요. 버전에 따라서 약간 위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필터 갤러리에서 패치워크 찾겠습니다. ABC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차근차근 찾아보시고요. 텍스처 라이저에 보시게 되면 패치워크가 있어요. 결과물에 보면 이렇게 액자 모양으로 구멍을 뚫어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에다가 내가 구멍을 뚫을 건지 크기를 유추해 보시고요. 50 좀 넘어가서 있죠? 가이드라인을 뽑아보도록 할까요? 눈금자에 있는 숫자 클릭해서 쭉 당기시면 이렇게 선이 딸려 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 대략 50 좀 넘어가니까 60으로 잡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에디트 메뉴에서 환경 설정할 수 있었죠? 프리퍼런스, 가이드의 색상 잘 보이는 대비되는 색상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대충 잡아놓은 그 가이드만큼 구멍을 뚫어줄 거죠? 네모지게 선택하겠다라고 렉탱귤 맞기. 클릭 드래그해서 네모지게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빠딱빠딱 선택이 될 거고요. 그 친구에 대해서 모서리가 살짝쿵 둥글어요. 선택된 거를 수정을 해주는 게 좋겠죠. 셀렉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셔서 모디파이 수정을 할 겁니다. 스무스하게요. 반지름 값은 5에서 10 사이에 어떤 숫자든지 상관은 없어요. 크기를 적당히 선택하시고요. OK 단추 누르시게 되면 모서리가 살짝 깎은 게 보일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이 부분을 딜리트로 지워주시게 되면 밑에 깔려있는 이미지가 비쳐 보이면서 액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필터 다음에 안쪽에다 테두리를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은 따로 줬기 때문에 레이어 스타일에 있는 스트로크가 아니라 그냥 에디트 메뉴에 있는 스트로크를 쓰도록 할게요. 테두리는 5픽셀이고요. 색상값 정해주겠습니다. 레이어의 스타일, 드랍 섀도우라고 했으니까 레이어 패널에서 아래쪽에 있는 FX 레이어 스타일을 찾으시면 되겠죠?
이제 더 이상은 반짝거릴 필요가 없어서 셀렉트에 D, 셀렉트, 컨트롤 D 눌러주시면 반짝거림이 멈추고요. 가이드라인도 더 이상은 필요가 없습니다.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이제 액자를 기반으로 해서 순서대로 개체들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색상 보정을 위해서 2급의 3번 불러와 주세요 라고 했네요. 소스를 불러올 적에 저는 창문을 이렇게 따로 뗄 수 있도록 선택했기 때문에 빈틈 바구니가 있어요.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바로 소스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2급의 3번 열기.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선택하시고 더하기와 빼기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필요한 거 적당히 선택하세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레이어 이름은 2급의 3번에서 가지고 온 거다. 크기가 엄청 커 보이네요. 컨트롤 T. 조절점을 이용해서 드래그 하시게 되면 크기 줄어드는 거 확인되시죠? 이미지의 색상을 빨간색 계열로 보정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메뉴에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줄에 어저스먼트 조정을 해줄 수 있어요. 휴 세처레이션 색깔을요. 휴에서 왔다 갔다 하시게 되면 색상 값들이 이렇게 변하는 게 확인이 되는데 하얀색의 경우에는 색상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변함이 없죠. 결과물 보시면 이 하얀색 부분에 접시도 빨갛게 색깔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강제로 색깔을 넣어줄 수 있어요. 컬러라이즈를 체크하시고 빨강색으로 가시고 세처레이션 채도를 높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빨갛게 들어가는 게 확인되네요. 오케이. 레이어가 액자보다 아래쪽에 깔려 있으니까요. 질질질 끌고 액자 아래쪽에다가 놓는 게 좋겠네요. 레이어의 스타일, 드랍 섀도우도 같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액자는 제작했으니 동그라미 3번, 2급의 4번 불러오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2급의 4번. 과일의 경우에는 뒤쪽에 있는 흰색 부분만 빼고 데리고 오면 되겠죠. 같은 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하는 것보다는 매직 원두, 마술봉을 쓰는 게 좋겠네요. 기본값이 32라고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거, 안쪽에 있는 아이는 선택할 게 아니기 때문에 바깥쪽에 있는 흰색 부분만 선택하겠다라고 컨티거스, 연속되어 있는 아이들만 선택하는 거 옵션 체크해 놓을게요. 바깥쪽에 있는 하얀 부분만 선택이 됐고요. 그 아이를 빼고 반대로 갖고 올 거니까 열심히 선택했던 셀렉트를 뒤집어 주세요. 인버스라고 하게 되면 반대로 바깥에 있는 흰색 빼고 나머지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급의 4번의 경우에는 액자보다 위에 있죠. 그러면 레이어의 위치를 액자보다 위쪽으로 얹어 주셔야 되겠고요. 컨트롤 T 크기를 조정하세요. 레이어의 스타일, 드랍 섀도우, 그림자 줄 겁니다. 글자를 얹도록 할까요? 타입 툴 들을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클릭하셔서 타이핑하죠. 글자 레이어 선택했고 글자 도구를 들었고 위쪽에 옵션에서 보시면서 글꼴과 크기, 색깔이나 꾸겨주는 웹 텍스트까지 처리를 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시사항이 없을지라도 꾸깃한 부분은 웹 텍스트 이용해서 맞춰주세요. 스타일을 살짝 상승하는 효과, 라이즈. 값을 좀 조정하는 게 좋겠죠. 밴드 값을 조절하셔서 결과물과 비슷하게 맞춰주시고요. 작업이 끝났으면 레이어에 스타일 빠진 게 없는지 순서가 바뀐 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세요. 가이드라인은 이미 지워줬고요. 저장을 하실 때 커다란 아이는 JPG, 작은 아이는 PSD입니다. 파일, 세이브. 경로는 GTQ, 파일의 이름은 맨 처음에 주고 들어온 거,
파일의 형식이 JPG가 바로 보이는 분들은 여기서 선택하시면 돼요. 저처럼 안 보이는 분들은 Save a Copy. OK 단추 누르셔서 커다란 이미지 저장 끝났고요.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이라고 줄여줄 거고요. 요거는 PSD로 저장할 겁니다. 파일에 Save. 경로와 이름, 포맷 PSD 맞으니까 이대로 저장하도록 할게요.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군요. 600에 400짜리로 만들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이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입니다. 폭을 600, 하이트 높이를 4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크리에이트, 눈금자 켜겠습니다. 컨트롤 R.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배경의 색깔이 지정되어 있군요. 물감부터 짜놓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셔서 색상값 불러낼게요. 336633. 짙은 녹색이로군요. 그 색깔로 가득 채우도록 하죠. 에디트에서 채워줄랍니다. 필. 포어그라운드 물감 짜놓은 정경색으로요. 오케이 하시게 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색깔이 깔리고요. 2급의 5번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면 소스 불러올 수 있었어요. 2급의 5번 열기. 이미지가 엄청 커 보이죠? 사이즈를 맞춰오는 게 좋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폭을 600이라고 했더니 높이도 400으로 똑 떨어지네요. 오케이. 소스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데리고 오시면 이렇게 건너마을에서 이동했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하지 않아요. 외부에서 가져온 아이들은 레이어 1이라고 임의로 이름이 붙는다 했죠. 요거는 더블 클릭해서 2급의 5번 갖고 온 겁니다. 라고 바꿔놓도록 할게요. 필터를 주겠습니다. 스탠드 글라스 필터 메뉴 가시게 되면 세 번째 줄 혹은 버전에 따라서 네 번째 줄 필터 갤러리가 있을 거예요. 텍스처 그룹에 보시게 되면 스탠드 글라스라고 하는 친구가 보입니다. 오케이. 여기에다가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잘 안 보이게 가려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레이어 패널에서 네모의 구멍이 빵 뚫어져 있는 친구가 레이어에 마스크를 씌워주는 기능이에요. 레이어 마스크를 뿅 하고 찍었더니 하얀색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내 이미지가 한 군데도 가려지는 게 없네요. 그대로 다 보여지고 있어요. 반대로 검정색 마스크를 쓰게 되면 이미지가 가려져서 안 보일 텐데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보드랍게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라디언트 도구 이용해서 부드럽게 색깔 정리하시면 될 텐데요. 마스크의 경우에는 흰색과 검정색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다른 색깔이 들어있다면 색깔 자체 클릭하셔서 검정색과 흰색으로 바꿔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물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에는 잘 보이고 있죠. 잘 보이는 게 흰색 마스크라고 했고요.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스탠드 글라스가 보이질 않죠. 안 보이도록 해야 되니까 여기는 검정색으로 놔두도록 할게요. 그라디언트 검정색부터 저는 시작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왼쪽에서부터 쭉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채워주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녹색이 묻어나면서 내 사진은 안 보이게 되는 거죠. 2급의 6번. 배경이 단조로운 색일 경우에는 문질문질 퀵 셀렉션보다는 매직 원드 이용하는 게 편하다라고 했습니다. 마술봉으로 바깥쪽에 있는 회색을 쿵 찍으면 한꺼번에 선택이 될 거고요. 내가 가져가려는 건 회색 부분이 아니죠. 셀렉트를 인버스 뒤집어 주시면 돼요. 실제 문제에서는 이런 글씨 안 나옵니다. 그 글씨는 여러분들이 연습 삼아서 작업하실 때 저작권이 있는 거니까 다른 데선 쓰지 마세요 라는 안내 문구예요. 무시하고 작업하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위치도 같이 맞출게요. 레이어 스타일 주셔야 되겠죠. 드랍 섀도우. 나머지 2급의 6번, 7번, 8번을 갖고 와서
편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를 보아하니 2급의 7번 과일 바구니보다 파스타 면이 밑에 깔려 있네요. 2급의 8번을 아래쪽에다가 옮겨주도록 할게요. 나머지 개체들을 먼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을 선택하시고 위쪽에 옵션 보시게 되면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겁니다. 필 색깔이 들어있고요.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어요. 도형을 그릴 때도 모양이 찌그러지면 왼손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하세요. 마우스 먼저 띄시고 쉬프트는 나중에 띄시고 엔터 쳐서 마무리. 쉐이프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대로 색깔값, 레이어 스타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색상 마음에 안 들어요. 콩 찍으시면 컬러 피커 뜰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색깔값 더블 클릭해서 값을 맞춰주시는 게 좋겠죠? 문제지의 결과물 보니까 이렇게 위쪽이 짙은 녹색, 아래쪽이 노란색 되어 있고요. 프리뷰에 되어 있는 것도 같은 방향이니까 앵글 값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오케이. 그라디언트 방향 맞는 거 확인되시죠? 드랍시도 그림자도 같이 주고 나올 걸 그랬군요. 레이어 순서 잘 맞춰주시고요.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감 맞추세요. 도형들을 다 넣었으면 글씨를 얹어서 마무리 지을게요. 타입도 들을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클릭. 글자에 대해서 글자 크기, 색깔,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까지 지시된 값을 맞춰주십시오. 글자 색깔이 두 개인 경우에는 서로 다른 색깔 어디다 넣어야 되는지도 구분하시는 게 좋겠죠? 글자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내용들까지만 작업을 했는데요. 이 친구에 대해서 위쪽으로 볼록 튀어나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웹 텍스트는 지시사항엔 없네요. 그렇지라도 출력 형태에서 보면 보이니까요. 맞춰주세요. 작업이 끝났으면 파일을 저장하시면 됩니다. 커다란 이미지는 JPG, 조그맣게 줄인 건 PSD,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경로는 GTQ이고요. 파일의 이름 주고 온 거 그대로 하지만 형식을 바꿔야 되겠죠.
JPG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구분하셔서 없다면 세이버 카피로 뒤적뒤적 찾으세요. 이미지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로 조그맣게 줄어들면 파일을 그대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세이브, 경로와 이름, 그리고 포맷까지 PSD. 마지막 네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똑같죠. 600에 400짜리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마지막 네 번째 문제입니다.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600에 400짜리 앞서서 했던 그 사이즈 그대로예요.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오케이. 눈금자를 켤게요. 컨트롤 R. 소스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2급의 9번이요. 빈 공간 더블 클릭. 2급의 9번. 이미지 사이즈가 우리 거보다 좀 커 보이죠? 이미지 사이즈. 폭을 600으로 맞춰줬습니다. 오케이. 2급의 9번 필터를 주세요 라고 했네요. 필터 텍스처 라이저. 세 번째 줄 혹은 네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텍스처 그룹에 있는 텍스처 라이저 적용하시게 되면 거칠거칠 질감 느껴져요. 2급의 10번.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문지르시고요. 레이어 스타일 지정된 대로 주셔야 되겠죠. 아우터 글로우.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을 경우에는 퀵 셀렉션보다는 폴리건 라sso 툴 이용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직접 클릭해서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급의 11번을 레이어 스타일뿐만 아니라 오퍼시티 불투명도도 줘야 되는군요. 레이어 패널을 보시게 되면 불투명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값을 맞춰주시고요. 이급의 13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육각형 도형 안에 갇혀 있죠. 그럴 때는 문질문질해서 요만큼만 잘라오는 게 아니라 그냥 몽땅 다 가지고 오시고요. 도형으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급의 13번은 그대로 들고 올게요. 육각형 도형을 그려서 잘라주도록 할게요. 클리핑 마스크. 커스텀 쉐입에 가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도형들 중에서 찬찬히 찾으세요. 클릭 드래그해서 그려줄 거고요. 육각형 도형만큼 구절판 그림이 잘 이루어져 보여야 되는 거니까 클리핑 마스크를 하실 때에는 잘라주는 칼날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잘 이루는 그림이 그 위에 얹어져 있어야 해요. 레이어의 순서 잘 맞춰주시고요. 잘 이루는 그림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면 그만큼만 잘 이루어서 보이죠? 구절판 이미지가 너무 커 보이니까 컨트롤 T 누르면 크기 조절 가능합니다. 2급의 13번에 대해서 필터, 페인트 덮프 주세요 라고 했네요. 레이어 잘 선택하시고 필터, 세 번째 줄 혹은 네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페인트 덮프 더불어서
도형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것도 마저 하는 게 좋겠죠. 육각형 도형 선택하셔서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도 같이 주고 올게요. 두께값은 4고요. 색깔값 넣어주고요. 클리핑 마스크 작업이 끝나고 나면 항상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 선택하셔야 그 위에 글자나 도형, 이미지가 얹어질 수 있습니다. 나머지 쉐입들을 얹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 할 거고요. 드래그해서 도형 그릴 때 왼손에 도 맞습니다. 쉬프트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를 놓으시면 이렇게 정 비율로 그려져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레이어 스타일 그라디언트 찾겠습니다. 도형에 대해서 오퍼시티 값 지시가 되어 있는 거 레이어 패널에서 오퍼시티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80%. 글씨를 얹어서 마무리할게요. 타입 2 들을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클릭. 글자의 크기가 서로 다르게 지정이 되어 있다면 부분적으로 어느 부분이 큰지 작은지는 구분해서 여러분들께서 지정하셔야 해요. 모든 배치가 끝났으면 이 친구들을 파일을 저장할 적에 커다란 아이를 저장하는 거 JPG, 작게 줄인 아이는 PSD다 라고 하는 거 구분하셔서 작업하셔야 됩니다. 파일을 세이브, 저장할 거고요. GTQ 안에다가 이름 그대로 형식만 JPG 찾으시면 되겠죠. 이제 그 크기 줄이도록 할까요? 이미지 사이즈. 여기까지 2023년 8월 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